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신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색한 범인. 안녕하세요. 마니만색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의 사회를 맡은 범인입니다. 와. 네, 여러분 돌아가면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고조선 공부하는 소피입니다. 네, 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기랑입니다. 네, 고려시대 공부하고 있는 홍시입니다. 저도 왠지 이렇게 말했죠. 일제시대 공부하고 있는 미답입니다. 조선시대 공부하고 있는 반봉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 만인망색 연구자 네트워크 총회, 7월 28일 총회고요. 2018년 하반기 일반회원 및 후원회원 그리고 신규 등록 및 재등록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거 8월 폭염 방송이라는데 방송 시작은 7월이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이제 뭐 이거 끝나면 네. 그 다음에는 폭염 8월 들어가니까요. 네. 극강 폭염. 7월 말이나 힘들어요. 8월 초나. 네. 생각해보면 지금도 폭염이니까. 네. 예. 1부 끝나고 홍시 선생님이 난입하셨어요. 네, 너무 퇴근하시고. 아니 저 대학원생의 장점이 음흠. 그 출퇴근 시간을 피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게 그렇죠. 가장 큰 네.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오늘 퇴근 시간에 홍대로 올라니까 죽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용서할 수 없는 듣기만 해도 거리. 더워요. 더운데 지하철 2호선에 하지마. 사람들 막 다 그만. 껴가지고 거기까지. 앞 사람의 땀이 막 다 느껴지고 하지마. 때밀려 막.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심지어 제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아. 그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고. 더운 와중에 헤매다가 왔습니다. 아니 여기를 찾는데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 길을 헤매셨어요? 제가 올 때마다 다른 루트로 왔어요. 이상하게 아하. 버스 탈 때도 있고 지하철 탈 때도 있고 별 생각 없이 오다가 오늘 길을 외웠어요. 이게 아하.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길이 외워지더라고요. 역시. 아, 네. 내비로 100번 가도 맞아요. 그냥 잘 한번 못 가야 외워요. 돼요. 한번 가야 돼요. 지난번 방송 반응이 궁금하네요. 저 되게 무서워요. 댓글에 아예 안 달릴까 봐. 제가 갈게요. 네, 뭐라도 달아주세요. 저희가 단체 욕을 달아드릴게요. 이따위로 살 거면 때려쳐도 되겠잖아요. 아니요, 저 이따 할 거면 계속해라. 저희가 하는 댓글. 정말 좋아요. 어쨌든 그런 것도 폭발한다거나. 괜찮은데 일단은 근황 토크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요. 네. 네. 너무너무 더운데 네. 저희 팀 수건 사업이었던 이거 사실 저와 저희 팀을 아시는 그 분들이 들으시면 이르시면 안 돼요. 저희 에버랜드 됐어요. 에버랜드요? 에버랜드 진짜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니, 근데 이 더위에? 진짜 그래가지고 이 더위에 저희가 에버랜드를 갔다고요? 폭염 경보를 받고 잠시 고민해서 이거 강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롯데월드를 가자. 안 된다. 레벨로 차이가 너무 심하다. T를 타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MTV 부장을 맡으면서 그 할인 그거를 다 이제 섭렵을 해가지고 할인 받고 우리는 개장 시간에 들어가서 맨 밑으로 리프트 타고 쏘아서 T부터 타고 올라온다.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장 뜨거운 12시부터 3시까지는 사파리를 탐험하자. 실내에서 하자. 그 다음에 뭐 실내 어트랙션 뭐 총 쏘고 막 이상한 VR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고 마지막에 T로 장식하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T가 뭐예요? T 익스프레스라고 완전 빠른 거 놀이기구. 있어요. 저 놀이기구가 완전 좋아하는데.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인데 네. 이게 뒤집어지는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7번 낙하하는데 첫 번째 낙하가 거의 70도. 너무 좋아요. 제가 가고 맨 싶어요, 앞에 나도. 타느냐, 맨 뒤에 타느냐. 전 부먹찍먹. 너무 좋아요. 진짜. 그 또 8명이 갔는데 저희는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환장하는 사람 5이고 3명은 그냥 가든 뭐 로즈 가든 뭐 회전목마 뭐 뿅뿅 이런 거 뭐 명량해전 비격 진천내 던지고 이제 이런 거 귀르고 놀고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소피 선생님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태풍 오는데 해병 눌러 하지 말라는데 폭염주의보가 지금 떨어졌는데. 네. 근데 저희 팀은 워낙 강추위 경보 받으면서도 연천 지역 답사하고 막 그러니까 다 같이 경보 다 같이 받고 막 덜덜 떨고 막. 에버랜드라고 하니까 저는 에버랜드를 가본 적은 없고 네. 자연농원을 가본 적이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아름다운 추억이. 저도 자연농원일 때 갔다가 거기서 도시락 먹었어요. 얼마나 이름도 구수해요. 자연농원. 자연농원. 예. 거기 갔다 왔죠. 저도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네네네. 근황은 아니고 방송 딱 와서 느낀 건데 저희 이렇게 여성 연구자분 3명이 모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래요? 아 그렇네요. 박수. 드디어 단수를 채웠습니다. 진짜 절반이네요? 네. 와, 진짜 진짜. 5대 5네요. 네. 아니구나. 3대 그래가지고 3. 너무 3대 기쁩니다. 굳이 5대 5라고 할 필요가 없는데. 안 보이는 분들이 또 계셔. 조금 더.
아 그게 단가요? 아예 뭔가 계획이나 포부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더워가지고 정신이 안 돌아왔어. 아, 그것도 그렇고, 일단, 예. 저는 저희 팀에, 여성 연구자가 저밖에 없어요. 한 아홉 명? 10명? 가까이 되는데, 그렇구나. 8명인가? 잘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항상 저의 그 여성 동지들을 이렇게 목마르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반봉 선생님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근데 반봉지밖에 못 먹는다고. 안 돼, 구박하면 안 돼. 연대감이 많이 하락하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오늘부터 반복만 먹기로 하겠습니다. 예 하여가 또 정신이 없네요. 사회자님은 빨리 지금 내용을 진행해야 맞아. 되는데 저희가 왜냐면- 막 계속 떠드니까. 마음이 급해. 저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45분 안에 끝내라고 했어요. 지금 달려. 쫄깃해요. 네네. 네, 어쨌든 여성 연구자분들이 많이 더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여성 연구자분들 특집 또 꼭 해요, 꼭. 기획하신다고. 네. 그렇죠. 주먹을 불끈. 네, 사연은 제가 안 볼 테니 열심히 사연 잘 해주시고. 그때는 올 여성 올 여성 연구자분으로 연구자. 아, 진짜? 세워서 네. 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미혼인 여성 연구자분, 기혼인 오. 나이가 있는 분 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집을 해서 모집. 이 여성 연구자로서 살아가는 그 어려움과 아. 안에 뭐 장점이 있다면 뭐 아, 그런 장점. 것들까지 해서 같이 장점 없는 이렇게 것 수다 같이 수다를 떠는 수다회, 수다회. 그런 특집을 한번 기획해 보고 싶습니다. 아, 네. 굉장히 기대되네요. 어쨌든 정말? 예, 정말 기대됩니다. 진짜 기계적이었는데. 기대된다. 너무 기대돼요. 오, 하나도 기대된다. 네. 그때 자기는 사회 안 봐도 됩니다. 재밌게 들을게요. 예, 하여가 오늘의 방송 목표는 수립은 아니고 뭐 수립이에요, 수립. 수립인가요? 수립입니다. 예, 예. 오늘 수립될 겁니다. 예, 수립해야죠. 수립되는 거 맞죠? 예. 네, 수립됩니다. 예, 아무래도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조선 내 이제 정부를 수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저 고등학교 때 기억으로는 3.1운동 이후에 6개인가 8개가 생겼는데 네, 맞습니다. 선생님이 3개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맞습니다. 한성. 한성 그쵸, 정부. 한성 네, 정부. 한성 저도 그 년대 했었어요. 아, 무라디 보스토크. 아 맞아. 또 어디죠? 상해. 아, 맞아. 제일 중요한 게. 어디라니요? 아, 정신을 다시 차려야지. 미답 선생님도 딱 3개만 해주시는 거죠. 네, 3개만 할 겁니다. 아, 레알. 네, 그 이유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꼬고. 그러면 네. 먼저 서울부터 보죠. 네, 서울부터 이게 당시 한성정부라고 서울에 수립되게 되는 임시정부가 있었는데요. 정확히는 수립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내용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이거는 사람 이름이 좀 나와야 돼서 네. 예, 설명은 없이 사람 이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남수, 홍면회, 이규갑 등이 3월 중순부터 임시정부 수립 계획을 세우고요. 4월 2일 날 인천 만국공원에서 천도교계, 기독교계, 유교계, 불교계 대표자들 20명을 모아서 회의를 개최했어요. 이때 회의 때 결정된 내용이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갖는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조직 선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생님, 이게 19년이죠? 네네, 19년입니다. 3.1운동 직후. 3.1운동 직후죠. 4월 2일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다만 이 당시에 4월 2일쯤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질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아요. 찌라시가. 근데 이 당시에 이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여기서도 세우고 저기서도 세우고 또 저기서도 세우면 항민을 대표하는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 세워지게 되면 우리끼리 권력 투쟁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한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입장을 미래를 가지고 지켰군. 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상해에 일단 상황을 파악하자라고 해서 한남수가 대표로 상해에 파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특파원. 예,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예정대로 이제 국민대회 개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4월 16일에 상해에 도착한 한남수는 4월 11일에 이미 임시정부가 수립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임시정부 수립됐다라고 소식을 보냈는데 여러분들 이게 2018년이 아니라 1919년입니다. 소식이 전달될 때 이미 이규갑과 홍면회는 국민대회는 학생조직 담당자들이 개최하라 그러고 자기들이 상해로 떠나요. 저런. 딱 100년 전이네요. 네. 딱 100년 전이라고 말한 99년 전. 아, 99년 전. 내년이 100주년. 내년이 100주년. 아, 예. 그래서 만으로 100년 된 만으로 건가요? 100년. 만으로 그죠, 100년. 그죠. 이들이 떠난 뒤에 이제 국민대표 개최와 정부 수립은 학생조직이 담당해서 추진했었는데 원래 개최하려 했던 13도 대표자 회의가 개최되지가 않습니다. 대표자들이 참석하지 못했어요. 국내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무산됐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자동차에 국민대회, 공화 만세 등의 깃발을 내걸고 임시정부가 수립됐다라는 전단을 뿌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면 전단정부라 불러요. 그러니까 조직 건설할 의사는 있었고 건설이 됐다고 전단은 뿌려졌는데 실체는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뿌려지게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한선 정부가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외부에는 13도 대표자 회의가 열렸다고 알려져요. 그러니까 뭔가 전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성의 정부를 수립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진 거죠.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그거? 약간 오해와 오보와 이런 것들이 쌓인 거죠. 의도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일이 안 풀린 거죠 지금 아. 제대로 근데 손발이 안 맞는 저는 거잖아요. 해외 소식이 나갈 때는 예. 수립될 거라 생각했었으니까. 음. 우린 13도 대표자 회의 개최할 거고 그렇게 만들 거야라고 나간 거죠. 근데 이거- 여기서는 안 되고 시차가 계속 발생하니까 지금 음. 해외 언론에 그렇게 알려진 거죠? 해외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요. 음. 13도 국민들. 아,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네네네. 전단지 네네.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전단 정부가 몇 군데가 더 만들어지냐면 조선민 임시정부, 임시대한 공화정부, 대한민간정부, 고려 임시정부 뭐 이렇게 많아요? 등이 이게 막 엄청나게 많이 발표가 돼요. 이거 다 이것들 다 서울입니까? 지역 전단지라는 아니, 거죠? 전국에서 전단으로만 존재하는 정부들이 수립이 된 거예요. 아, 이게 뭐야? 근데 이 중에서 좀 하나만 어. 이 오늘 방송을 위해서만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신한민국 정부 선언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나중에 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볼드체로 써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13도 국민 대표회의도 무산됐고 네. 서울에서 전단 정부만 네. 뿌렸는데 네. 이게 전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전통성이 있다보다는 당시 해외에 있었던 한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던졌던 게 뭐냐면 아까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아직 우린 자격이 없어. 아, 우리가 네네. 무슨 네. 정부를 우리는 자치대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3일 눈이 빵 터진 거죠.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혁명의 열기에 어. 다들 와 전국 단위의 시위 막 일제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싸워 나가는 민중들 보면서 아, 되는 거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구나. 우리는 어. 정부 수립할 수 있어. 어. 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벌어졌던 혁명들이 또 연상이 됐겠네요. 그쵸. 맞아, 그래서 이팔 이게 계획서는 우리한테도 일어났구나. 일어났구나. 아. 우리에게도 신의 혁명이, 우리에게도 2월 혁명이라는 서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음. 근데 그렇게 해서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어디에 의사가 제일 중요했겠어요? 국내 의사가 제일 중요한 그렇죠, 거예요. 국내에서 정부가 수립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어떤 정통성이 3.1운동에 의해서 부여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들이 13조 대표회의를 열었어. 그리고 우린 한성정부를 꾸렸어. 라고 하는 이 전단. 정부 안이 해외에서는 엄청 드디어 했구나. 국내에 뭔가 만들어졌구나 라는 인식을 던져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 아마 이번 방송은 설명이 많이 안 될 텐데 아마 문제 인물이 아, 이승만이가 그쵸. 많은 걸 얻고 맞아요. 많은 걸 이승만이라고 하지 않고 이승만이가라고 약간의 비하가 들어가. 뒤에 이를 붙여야. 안 붙여도 되는데. 이승만 박사께서. 좀 답답한 일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 전에 했던 방송 네. 참조해 주셔도 되고 왜냐면 이때 이승만이 집정강 총재로 추대되거든요. 이 한선 정부 안에서. 그 어떻게 왜 추대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저희 예전 방송 이승만 방송에서 쭉 설명했는데 당시 되게 명망이 높았어요. 네네네. 그렇기 명망만. 때문에 예. 그래서 이승만이 이 집정관 총재라는 걸 영어로 프레지던트로 번역을 해서 아. 해외에 자기가 한선 정부의 프레지던트다. 라고 이 사람 말하고 정말? 다녀요. 아 그게 그 프레지던트가 프레지던트예요. 이 한성정부의 예, 그걸 가져온 집정관 거예요. 아. 총재를 가지고 아, 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듣기로는 네. 임시정부에서 그 총리인가로 있는데 프레지던트라고 하고 다녔다고 맞습니다. 해서 욕 먹었다고. 네네. 그게 그래서 이제 거꾸로 흘러가는 거죠. 이 왕병, 상해 왕병. 임시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이승만을 초대를 했는데 이승만한테 갔더니 이승만이 프레지던트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아닌데 우리는 총리제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라고 하셔야죠. 이랬는데 이승만은 뭔 소리냐? 나는 한성정부에서 추대한 프레지던트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통합 과정에서 그래 이승만 대통령으로 돼요. 아유 정말.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제가 아닌 대통령제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야산지 모르겠지만 그때 안창호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라 망신이 그냥 대통령 시켜줍시다. 이렇게. 맞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어. 번복하는 게 너무 번복이 마술처럼. 안 된다고 이승만이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나 한선정부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이라고 말하면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대통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총리. 네, 총리라고 말하면 정부가 한번 망했다 세워진 거지 않냐 지금 이렇게 되면. 근데 안창호도 이거에 엄청 동의를 해요. 머리가 참 좋아. 일단 두 개의 정부로 보이는 게 일단 네, 싫었던 두 개의 거죠. 정부로 보이는 걸 극도로 경계해요 당시에 이제. 그걸 분열- 싫어한다는 네, 거는 네. 정확히 알지 않고선 네, 할 수 없는 그쵸, 짓거리.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사실 안창호의 말이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우긴다고 그걸 해준다는 게 말이 되나 네,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왜 그랬는지는 알겠네요. 가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임시정부의 조건을 생각해보면 국제사회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맞아, 맞아. 그렇구나. 그런데 네. 막 왔다 갔다. 여러 개 하면은, 정부가 막 들고 와서 우리 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야라고 말하면 국제사회가 뭐야? 너네 뭐야 통합도 안 되고 야 다 꺼져 이렇게 될 거니까 하나로 합쳤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럼 당시 어쨌든 사람들은 이 정부를 하나로 대표되는 정부를 딱 그쵸. 하나로 해야 하나로. 된다는 것에 모두 거의 대부분 네, 공감을 대부분 하고 다 있는 공감을 하고 상황이었나 있는 봐요. 상황이었어요. 그거를 아주 아. 악랄하게 이용한.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근데 가능했구나. 한편으로는 이승만이 세계단체 이름 다 올라가지 않나요? 맞아요. 네, 거의 다 올라가요. 나 그래서
되게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르칠 때도 되게 헷갈려. 선생님 왜 다 이승만 다 있어요? 이러면 왜냐면 이승만 인기 많았거든요. 그리고선 이승만이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뻥을 치고 다니는 건 줄 알았더니 맞아. 또 그것만은 네,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자기가 할 말은 있었네요. 이 당시의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저희 우남 청년 이승만 편을 예, 어쨌든 한성에서는 전단 정부가 생긴 거예요. 전단 정부. 한선 정부는 좀 애매해요. 아, 그래요? 한선 정부가 수립됐다고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단 정부 같은데 어쨌든 수립된 걸로. 네, 수립된 걸로. 수립됐고. 당당. 그럼 다음은 또 어딥니까? 다음은 이제 당연히 한인이 가장 많이 살았던 어허. 연해주 지역에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일어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 전로 한족 중앙총회가 아까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전국의 전체 러시아의 한족의 중앙총회를 만들었던 전로 한족 중앙총회가 19년 2월 25일에 니콜리스크에서 러시아령에 있었던 사람들, 서북간도에 있었던 사람들, 국내에서 온 대표자 130명이 모인 상태에서 독립운동 단체 대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아, 3.1운동 전인가요? 3.1운동 전이죠. 그래서 일찍 이들은 했구나. 이 대회에서 임시정부 적인 중앙기관을 먼저 창설하자라는 입장을 모았고 대한국민의회라는 걸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 3월 17일 대한국민의 의장 문창범, 부의장 김철훈, 서기 오창환의 명의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이 조직이 이제 대외적으로 빵 하고 알려진 거예요. 3월 17일. 그래서 이제 설립은 그 이전,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식된 건 3.1운동 이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러시아만이 아니라 이 전체 한인을 대표한 어떤 기구로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3.1운동 이후 국내를 통해서 선포된 최초의 임시정부적 성격의 기관이 대한국민의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이 대한국민의회가 소비에트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에트 러시아 그 말고 소비에트라는 기구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 기구 형식이 뭐냐면 조직이요? 예. 의회 제도인데 행정과 사법 기능을 겸하는 거예요. 의회 제도인데 의회의 권한이 네, 강한 제도예요. 네네. 의회인데 행정과 사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적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름은 대한국민의회인데 의회이지만 왜 우리가 행정과 얘들을 사법까지. 정부라 부르냐면 행정과 사법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이 대한국민의회는 당시 전로 한족 중앙총회랑 대립하고 있었던 한인사회당 당원들이 대거 참여를 하게 됩니다. 아우 그러면 뭔가 대표적인 어떤 되게 통합 기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 거죠. 이제서야 대한인 국민회랑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근현대사를 하는데 맞아요. 이런 거 다 외웠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대한인 국민회랑 대한국민의회랑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이게 의회인데 이게 다 그쵸. 통합적인 네, 성격을 가지고 통합적인 있었다. 성격을 그럼 이제 가지고 뒤에 있는 거죠. 의회만 외우면 되니까 나 아직 고등학교에서 못 벗어났나 봐. 그리고 당시 한인사회당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가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전환된 건데 참여했던 이유가 이들이 약간 부르주아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한인사회당의 전설과 모순되면 우리는 다 탈퇴한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건을 네, 조건을 걸고 들어갔던 거죠. 내부 비판 세력으로 존재하겠다라는 거죠. 괜찮네. 당연히 나중에 나갈 것 같네요. 들어가면 간지나게 딱 아주 들어가고. 아주 화끈하게 탈퇴하죠. 상위 임시정부로 가버리거든요. 예, 어쨌든 연해주 쪽은 어쨌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나는 네. 뿌리 깊은 갈등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임시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쵸. 그리고 일본이라는 적을 이겨야 되고 3.1운동의 운동성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 라는 어떤 이 대의명분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좀 하나로 뭉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 군데가 생긴 거잖아요. 한 군데 남았죠. 미안합니다. 두 군데가 생긴 거잖아요. 빠른 사과. 두 군데가 생겼는데 어허. 제일 유명한 이제 상해. 제일 유명한. 예, 상해 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게 2단계에서 저는 이걸 상해 임시정부라 부르고 나중에 이제 통합이 되고 나면 그걸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따로 부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만들어진 걸 이제 상해 임시정부라고 보게 되면 이 3.1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국내 천도교 기독교 인사들이 현순이라는 사람을 상해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순이 상해에 도착해서 상해 독립운동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3.1운동을 지금 했다. 독립선언서도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프랑스 조계 내에 독립임시사무소라는 걸 개설을 해요. 그리고 이 독립임시사무소가 코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각지 이게 계속해서 상해로 흘러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게 되고 이곳에서 이제 그럼 이제 우리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최고 지도기관을 만들자. 그걸 뭐로 만들 거냐 했을 때 지난 방송에서 범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으로 만들 거냐 정부로 만들 거냐 논쟁이 터져요. 근데 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정부 수립이 되게 대세였기 때문에 정부 수립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기로 하고 근데 역시나 상해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던 거예요. 국내에 3.1운동이 저기 터졌고 그러니까 연해주가 어떻게 보면 되게 독자적인 거죠. 네. 우리 여기 사람도 많고 맞아. 연해주 간도 합쳐서 막 40만이거든요. 한인이. 그러니까, 꽤 많네요. 그러니까 연해주에 대략 20만, 간도에 대략 20만이에요. 그러니까 40만 정도 되니까 그냥 딱 독자 노선으로 가는 거지만 상해는 여기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정보를 계속 고민했던 거죠. 국내에 임시정부 세워진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건가? 막 기다리고 있는 와중 속에 기다리러 오면 그 상황 속에도 약간 대립이 있어요.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우리가 지금 빨리 세워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기다리자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때 어느 정부안이 오게 되냐면 제가 아까 볼드체로 전했었던 신한민국 정부안이 도착하게 됩니다. 4월 8일에. 아, 그 전단. 네, 전단 정부 중에 아. 신한민국 정부안이 오게 돼요. 서서.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좋아.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를 만들 근거다가 된 거죠. 4월 9일부터 의회를 개최해서 4월 11일 각 지방 대표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이름을 임시의정원으로 결정하고 임시의정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칭, 정부 조직 구성을 결정하고 그 관제는 신한민국 정부안을 참고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는 이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네, 이런 식으로. 이때에서 그 근거는 대한제국으로 망했기 때문에 제국으로 망했으니 민국으로 흥하자. 그래서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국무총리 이승만이 되는데요. 총리제. 이때 신채호가 엄청 반대를 합니다. 신채호가 반대를 해서 뭐 다른 후보들이 나와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역시나 이승만은 명망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그놈의 표를 얻어 당선이 명망. 되었습니다. 신채호는 왜 반대했나요? 위임 통치 청원 때문에 신채호가 반대를 했어요. 이승만은.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맞아, 유한용은 맞아.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먹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 나중에 이게 탄핵까지 가는 계속 네.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네, 반대. 그리고 이제 4월 11일 같은 날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선포되고 민주공화국이 천명되었습니다. 아,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또 그 다수표를 얻어서 당선된 게 또 신기한데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위임 청원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지난 방송, 지난 이렇게 이승만 관련된 방송을 보시면 이게 당시의 위임 청원에 대한 입장이 있어요. 이승만이 그걸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한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위임 청원이라는 것을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했었는가에 대한 연구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왜 이승만이 이때 이런 지지를 얻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옛날에 민족문제연구소인가? 거기에서 한 100년 전쟁인가? 네, 라는 맞습니다. 프로그램이었는지 예. 다큐였는지 다큐멘터리. 거기에서 이승만에 대해서 쭉 다큐멘터리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승만이 미국에서 박사까지 하고 오고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강하게 인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박사라는 타이틀 물론 그 실질은 뭔지는 참 말하기도 민망하긴 하지만 그 박사라는 타이틀이 엄청 어필을 했나 보더라는 그런 다큐가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위임 통치 청원이라는 게 막 정말 엄청 국제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야, 전 또다시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야, 라고 인식되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파리 강화회의가 당시 이게 진행되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략 중에 하나로서 생각을 했던 거죠, 이승만은. 근데 그걸 신채호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약간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네. 박사님들 계시는 박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정보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승만하고 동급인 사람인데. 전혀 그분은 박사를 따고 석사를 땄어요. 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박사를 따게 됐는데 석사가 없었기 없어서 때문에 그냥 준 거지. 여기서 박사를 받아야 되니 네. 석사를 주세요라고 해서 한 거죠. 거기도 뭐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는 네. 유튜브에 100년 전쟁 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가 이걸 2부에 걸쳐서 네. 네, 맞아요. 깊게 다뤘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방송이었어요. 근데 네. 오래돼갖고 전 내용을 많이 까먹었는데 이승만 그때 굉장히 미니얼 재밌게 버전으로 봤어요. 한 번 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예.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 오늘 일부러 방-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이승만 내용을 거의 다 네. 뺐거든요, 네. 지금. 오늘 네. 방송 듣고 이승만 방송 한 번 더 들으시면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세 개가 이제 어떤 수립이라고 할게요. 네, 수립이 됐죠. 수립이라고 네. 하는데 한편으로는 상해는 한송 정부가 아닌 전단 정부인 신한민국? 정부안? 신한민국 정부안. 신한민국 정부안을 가졌던 것도 좀 아이러니해요, 사실은.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그럼 근데 됐으니까 이제 통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 하나여야 되는데. 그렇죠. 당시에는 당연하지만 통합을 하자는 얘기가 당연히 나왔어요.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요.
이럴 수가요? 하나인 줄 알았는데 3개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걸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한성 정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가장 대표성을 띠는 정부인데, 근데 문제는 한성 정부는 실체가 없긴 했어요. 아까 있다고 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수립이 안 됐잖아요. 네. 국내에서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였는데, 4월 말에 이규각과 홍면희가 한성 정부 수립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내에서는 야 그럼 13도 대표가 모여서 한성정부를 조직했다는데 우리가 저거를 계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당연히 나왔어요. 왜냐면 대표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한참 토의된 결과 임시의정원에서는 내지에 있는 국민대에 대해서는 임시의정원이 성립된 것을 발표한다라고 해서, 내지에서 국민대회 했지? 근데 우리 여기 임시의정원 있어. 땡. 이걸로 간 거죠. 그리고 5월 3일 정부에서의 입장은 4월 23일 경성에서 제정한 이 한성정부 아니거든요. 임시정부 조직안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통성 싸움에서 아예 제껴버렸습니다. 한성정부를.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 실체가 없었다는 게 되게 컸어요. 아니, 존재는 하는데 네. 실체가 없으면.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똑같은 전단 정부라면 자기들도 강대원이 가져온 신한민국 정부안을 기반으로 해서 헤어졌기 때문에 이런 입장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의정원도 꾸렸고 이미 여기서 많은 독립운동가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다라는 자신들 스스로의 정통성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한성정부 쪽에서는 자기들 입장을 대변할 뭐가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뭐 지금. 실체가 없으니까. 예. 그럼 조직이 없는 건가요? 네, 학생들로 그 수립 계획을 세웠다가 네. 무산돼 버렸어요. 그럼 그냥 학생들이 네. 전단만 뿌리고 뿌리고 사라진 끝났고. 거죠. 네. 페이퍼 그러면은- 회사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고 네. 대표도 없고 네. 뭐 구성안도 없고 네, 뭐 구성안만 있는 거예요. 구성안만 구성안만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들의 생각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이규가 보면은 자기들이 이걸 갖고 오면 여기서 이걸 계승하면 한성 정부가 수립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인되고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입장이 저건 뭐야라고 된 거죠. 상해에서 그럼 한성정부 사람들은 어쨌든 한성이 있다는 걸 가지고 정통성을 부여받으려고 그렇죠. 했었고 통합을 네, 할 때. 대표자 회의를 가지고 온 거죠. 근데 나머지 그 정부들에 의해서 예. 그게 실패로 그쵸. 돌아간 실패로 돌아간 거고. 거죠. 그렇군요. 근데 수립안이 또 많이 달랐나 봐요. 어찌 보면은 그 신한민국 뭐, 예, 제도 자체가 좀씩 달라요. 그래서 네. 이제 이미 또 바꾸기도 그랬을 것 같고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거죠. 이해하면 될 테고, 그러면 한성정부는 쉽게 통합이 됐네요. 통합이라기보다는 무시가 된 됐죠. 거죠. 이게 좀 오히려 무시. 한성정부는 뭐 이렇게 싱겁게 끝났어. 짤진. 이제 남은 건 이제 실체가 있었던 두 정부. 상해 임시정부와 러시아에 있었던 별로. 대한국민의회. 근데 이게 실체가 있다뿐만 아니라 여긴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상해 임시정부는 당시 외교 독립운동 노선을 되게 강조했었고 대한국민의회가 건설되는 과정에 뿌리가 의병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무장투쟁이 기본이에요, 얘네들은. 귀여워.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완전 다른 두 단체인 거죠. 둘 다 하면 안 돼?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딱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정치란 언제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여기 지금 운동가들이 100명 있는데 50명 나눠서 여기는 무장투쟁하고 여기는 외교활동 하느니 70명 외교 독립하고 30명은 그냥 뭐 외교 이게 무장투쟁, 이쪽은 뭔 소리야 80명 무장투쟁하고 약간 이런 차이인 거죠. 타협하기 힘들겠구나. 네. 선택과 집중. 해서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4월 29일 블라디보스톡에서 회의를 열고 상해 임시정부를 가승인합니다. 가승인이에요. 뭐야? 일단 승인. 좋아, 너네 정부 수립됐구나. 오케이. 인정은 하는 거네.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합은 해야겠다라는 입장을 갖춘 거죠. 그러니까 한성정부처럼 무시는 아니고. 무시는 아니고 우리가 승인을 하고 실체는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통합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시베리아를 떠나면, 지금 당시 일본군이 시베리아 내전에 개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 일본군을 우리가 몰아내면 상해 임시정부는 러시아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방침을 결정을 하고 교섭 특사를 상해로 파견합니다. 이거부터는 정치예요. 진짜 그냥. 흡수의 대상이 됐네. 그래서 파견을 한 거죠.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정통성은 우리한테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더 많은 그러니까 상해 한인이 적어요. 그러면 러시아로 니네가 와라. 우리가 그런 거군요. 중심이다. 너네는 와라. 내가 와. 형님이 여기 계시는데 너네 정부 맞아. 근데 우리가 통합할 땐 이쪽으로 와. 라는 입장인 거죠. 그럼 교섭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봐야죠. 어떻게 되나. 이제 가서 원세훈은 이제 러시아에도 국민의회가 있다. 우리 상해 임시정부와 통합하고 정부를 러시아령으로 옮기자라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5월 13일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의회를 통일하자라는 안을 제출을 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의회를 임시의정원으로 통합한다라는 걸 결정을 해요. 자, 입장이 다르죠. 분명히. 연해주 쪽은 우리 쪽으로 와라.
상해 쪽은 그래 다른 지역의 의회는 임시의정원으로 통일한다 서로 라는 아유. 입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한테 네. 흡수되어라 네, 라는 입장이 입장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있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회를 그냥 입법기관의 분간으로 하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대한국민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대한국민의회를 입법, 사법, 행정을 갖춘 정부기구로 보지 않아요. 너희는 대한국민의회니까 우리 임시의정원이랑 통합을 하면 돼. 의회를 통일하자. 이름 잘못 지었네. 근데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진짜 이름 보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정치적인 거. 소비에트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소비에트 체제라는 거는 알고 있었구나. 위원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건 아닌 거. 우리는 약간 공화제, 정통적인 서구 공화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삼권 분립의 체제를 추구했던 해야지. 거죠. 예. 아예 다르구나. 네. 그래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던 건 그래서 정부 위치 어디로 할 건데 였습니다. 상해를 주장하는 쪽은 여기가 당시 프랑스 조계였거든요. 네. 네. 여기는 외국 땅이라서 일본의 주권이 미치지 않아. 음. 우리가 자유롭게 독립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러시아 너네 일본 원조 받고 있잖아. 러시아 당시 임시정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주로 한경도 사람들이야. 대표성이 없어. 어떻게 전체 조선을 대표하냐 너네가. 이런 걸 주장했고 러시아 쪽에서 주장하는 근거는 노령의 한인이 많아 이놈들아. 야 인구수로. 너네가 지금 야, 장난 상해에 아니야? 지금 만 명이나 되니 지금 너네 약간 야, 이런 이쪽으로 입장인 와, 거고. 임마. 인구가 그래서- 40만이라고요, 러시아. 아니 까불고 러시아에만이 아니라 연해주 쪽은 연해주? 20만 명. 간도까지. 간도가 간도 20만 명. 합치면 예.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인구가 많은 쪽이 땅 아닌가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그런 건데 그리고 우리는 조선이랑도 가깝고 중국령이라도 가까워. 여기서 말하는 중국령은 간도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20만이 살고 있는 간도랑도 가까워. 그리고 우리 무장투쟁 해야 되잖아. 맞아요. 여기에서 근거를 둬야지라는 입장인 거죠. 이게 왠지 더 이게- 설득력 있어. 그러니까, 왠지 좀-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지만 상해 아마 운동 방법론이 좀 달라서 그쵸. 주장할 수 있는 게 독립 외교는 국민이 많이 없어도 되지만 그쵸. 무장 투쟁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런 맞아요, 맥락도 맞아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해 지역을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긴 일본의 영향이 미치지 미치지 않아. 않아. 너네는 러시아 정부가 맘만 먹으면 없애버릴 수 있잖아. 맞아. 근데 여기는 프랑스 조계라서 우리는 안전해. 우리 정부 없어지지 않아 여기 아, 있으면. 진짜 어떡하지? 나 선택 못했어. 근데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프랑스 쪽에서 수틀려가지고 야 니네 뭐 꺼져. 그럴 수도 맞아, 있죠. 맞아. 그럴 수도 그럴 있죠. 가능성이 예. 프랑스 믿어? 맞아. 예, 만약 약간 그런 입장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놓고 되게 팽팽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 또 생각에는 선도하는 이런 느낌. 어쨌든 세종시. 이런 정부가 운영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쵸. 수금을 할래도 인구가. 역시 사람이 사람 많은 있어야지. 쪽에서 하는 게 수금하기 좋지 않겠어요? 근데 명분이 강하긴 한데 상해 쪽은 독립운동가들이 대다수 다양하게 결집되어 있다라는 것도 되게 컸어요. 거참. 그리고 인원- 더구나 이승만이 너무 또 어렵다. 거기 관여하고 있으니까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이승만, 당시 전반적으로 외교 독립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파리의 거참. 강화 회의 및 이 기후 전개되는 네. 회의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당시로선 대세인 운동 방법론이었기 때문에 네. 상해 쪽에 외교론이? 어쨌든 무게가 실릴 수 있었다. 이게 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은 각자 팽팽? 일리가 있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 저 지금 들어도 이렇게 너무 고뇌가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운동 당장 폭탄이 방법론을 말고 와 있어. 지금 결정해야 돼. 막. 아 너무 그거 어떻게 혼란스럽네요. 결정돼요? 이게 5월 말쯤에 안창호가 상해에 오면서 이게 되게 늘어지던 통합 논의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안창호가 뭘 갖고 왔냐면 한성 정부를 얘기해요. 갑자기 모두가 왜 다 또- 제꼈던 한성 네. 정부를 야 그럼 자 노령과 상해 우리 다 서로 싸우고 있잖아. 그래 한성으로 상해, 가자. 한성 우리의 모두의 정통성을 끄는 국내 아. 13도 대표자 회의로 만들어진 야. 한성 정부안을 갖고 오고 너네 우리 정부 다 해산해. 다 해산하고 여기를 승인해서 가져오는 형태로 통합하자. 아, 둘 다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찬성해요. 아. 명분론이 앞서는 명분론이 그러네. 설득력을 갖추잖아요. 그 완전 네. 거길 딱 치고 들어갔네요. 네. 거기를 하면은 이게 예, 양쪽 다 누구랑 반박을 똑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국내의 진짜? 정통성을 들고 나오는 거니까. 난 제3의 인간인가?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해와 노령의 정부는 모두 해산한다. 아이. 그 다음에 한성 정부를 계승한 정부를 상해에 두되 한성 정부의 제도와 인선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그동안 부정했었던 한성 정부안을 승인해서 내각을 재구성하자라고 대한국민의회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대한국민의회는 오케이? 이게 오케이인 거죠. 이게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근데 오케이예요? 상해로 네. 저기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네. 일단 근데 문제는 한성 정부의 개편안을 가져온다는 거에 거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그 안을 받아들이겠다 해서 8월 30일 날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의합니다. 만장이. 해산. 네, 그래서 고양국민의회 해산돼요. 너무 되게 아까운 네. 것 같아. 되게 그러니까. 되게 쉽게 정리가 되는 거 근데 느낌인데 안창호가
되게 뛰어난 수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팽팽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할 때 모두가 다 신경 쓰지 않았던 한성 정부. 네, 국내 정통성이라고 하는 걸 확 가져와 버린 거예요. 손쉽게 버렸던. 네. 근데 조금 대단한 게 이게 사실 이익이 걸리고 이권이 걸리면 해산하기 어려울 것 어렵죠. 같은데 이걸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그래서 되게 같아요. 재밌게 봐야 되는 게 이게 독립운동 세력 안에서의 정치 싸움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독립운동 세력 간의 정치 싸움에서 대의 명분은 독립운동의 방략성이에요. 아, 맞아. 그러면 이 안에서 누가 야 이거 국내 정통성이라니 3.1운동을 이거 한 거 너 거부할 거야? 나 거부해라고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완전히 그런 명분을 다 잃는구나. 이해를 떠나서 명분을 완전 상실하는 거죠. 독립운동을 아. 하기 위한 정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안에서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안창호가 한성 정부를 정통성으로 삼고 나머지 다 해체해 했는데 일단 대한국민의회는 해체했고 오케이. 해체했어요. 상해는요. 상해는 이제 이게 조금 뒤통수를 치는데 사람들이 이게 이 당시에 임시정부를 개조를 합니다. 그 약속대로. 그 상해 정부안을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아, 네. 근데 개조를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한선 정부안을 승인하는 형태가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를 고치는 형식으로 진행해요. 야. 사기네요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해산이 안 해요. 혼나야지. 해산을 안 해요. 그래서 국민의회에서 제안했던 통일안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누가- 부분에 대해서 아, 서로 믿어야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안창호랑 합의를 하고 이제 대한국민회도 오케이 하고 이 사절단이 가자. 네. 사절단 네.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이게 특파가 파견이 돼서 네. 협상을 해서 해결되는 동안 여기서 개조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입장이 완전 서로 달랐던 게 뭐냐면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를 뜯어고치는 거지 임시의정을 해산하는 게 아니야라는 뭐야 입장을 그러면 갖춘 거죠. 안창호의 의견이 안 들어갔네요? 이게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각 어. 연구자분들마다 음. 입장이 조금씩 다르세요. 아. 왜 상해 임시정부 이런 판단을 했는가 해서 좀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상해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한성 정부를 승인하는 순간 자기네가, 한성의 응. 국민대회를 인정해야 되고 어. 임시의정원의 권위가 사라져요. 근데 그렇겠죠. 상해 임시정부의 권력 기반은 임시의정원이거든요. 약간 상해 쪽이 훨씬 더 계산적이고 더 머리가 잘 돌아갔던 머리가 거죠. 잘 돌아가고 술을 영악한 네. 정치인들. 내다보는 네. 거네요. 네. 그 약간 네. 러시아 쪽은 이렇게 빡! 그러니까 야씨 대명분 그래 해산해 딱 이런 느낌인데 근데 수틀리면 또 분열되는 거. 그럴 수가 있었던 게 당시 상해 임시정부 쪽이 좀 더 다양한 독립운동 브레인들이 세력들이 있었어요.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엔 안창호 의견대로 결정이 될 수도 있죠. 야 이렇게 하자. 근데 가 있는 동안 상해 임시정부 안에서 뭔가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우리가 모르겠어. 이건 순전히 저의 상상 네네. 추측인데 네네. 내용이 완전 바뀌거든요 이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했겠죠, 그렇게. 예, 다른 선생님들의 이런 어떻게 좀 이게 어떻게 이해될지 섣불리 뭐야 이럴 수도 없는 예. 그런데 너무 아쉬운 상황인데. 진짜. 엄청 아쉽죠. 네. 아쉽죠. 진짜 아쉽다. 통합에 어찌 보면 엄청 큰 기회 아니었어요. 엄청난 기회였죠. 이거 안창호 말대로 만약에 됐으면 됐으면 한성 정부 뭐 정통성 하고 나머지 해체했다가 해체모여 또 분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삐그덕거릴 수 있는 걸 면할 수 있었는데 아이 국민은혜 그래요. 측은 열받았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국민의회 측이 상해에 도착하거든요. 상해에 도착해서 왔는데 멱살. 임시의정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해산하고 왔는데 네. 여기는 임시의정원들 다 그대로 있고 뭐지? 정부만 한선 정부안을 개조했다는 걸 알고 배신감. 몽찬범이 원래 당시 내각에 취임되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 통합정부에 네, 네. 취임 거부. 아. 거부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부에 자기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와.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분도 들어가서 자기 또 세력 확보하고 하면 될 텐데. 근데 그게 그렇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빈정 상했어. 그쵸 빈정이 상했어. 진짜 빈정이 완전 상했고 삐졌어. 시작부터 뒤통수 치는 놈들하고 자기들은 뭐래. 내가 얘네를 모든 걸 뭘 해? 버리고 여기로 왔는데 그러니까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아. 차라리 이럴 바엔 노령과 다시 세우겠다. 노랑가 다시 세우지 이런 입장이었던데 문제는 여기서 이동희가 들어갑니다. 이동희 한인사회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동희가 당시 들어갔던 이유가 있었던 게 네. 광범위한 인민 대중들이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놈의 명분. 네, 우리가 임시정부를 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당시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다수의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동희 사회주의자였으니까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 충분히 친사회주의적이고 친소비에트적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사회당이 여기 들어가서 이거 바꿀 수 있다라고 적화시키겠다는 네, 거네. 너무도 푸른 꿈을. 네, 그래서 이거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동희는 들어갑니다. 근데 문창범 입장에서는 뭐? 저 배신자 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과격자. 그래서 이게
뭐로 이어지냐면 소름. 한인 사회주의 운동의 분화로 이어져요. 아, 그렇구나. 해가지고 그렇구나. 이동희를 중심으로 한 한인 사회당이 무대를 상해로 옮기면서 1921년 5월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대한국민 돌아가서 문창범이 대한국민의회를 부활시켜요. 네. 왜냐하면 당연히 부활시키고 이 연해주에 이제 일본군이 일으킨 4월 참변이라는 사건을 겪은 다음에 활동 무대를 좀 더 시베리아 내륙으로 옮기거든요. 이러면서 이루츠크에서 만들어지게 됐던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으면서 이루츠크파 고려공산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저희 그 석사 과정 때 종합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종합 시험에 근대사에 상해파랑 이르쿠츠파에 관해서 설명하는 게 나왔는데 제가 근대사를 잘 몰라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서 시험에 들어갔는데 이르쿠츠인지 이쿠르츠인지 이름이 너무 이상하죠. 그래가지고 이르쿠츠크. 그래서 너무 헷갈려서 어떻게 썼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이쿠르츠크? 옆에서 갑자기 헷갈리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옆에 여백에다가 이쿠르츠크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뭐 이런 거 그래서 결국 그래서 이쿠르츠 썼어요. 독립운동 세력이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가 있고 네. 그 안에 한인사회당이 이제 존재하고 바깥에 연해주에? 연해주 지역 쪽에 이제 러시아. 광범위하게 대한국민의회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게 나중되면 임시의정원이 국외에도 의원들을 뽑거든요. 네.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뽑고 미국에서도 뽑는데 노령 자리를 만들어놔요. 러시아에서 워낙 입지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명의 의원도 선출되잖아요. 안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거죠. 아. 나 같아도 안 가. 나랑 그러니까 같아도 안 가.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안 가. 근데. 이 자식들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시 어떻게 보면은 근데 너무 악수다. 다 통합했는데 좀 큰 파이 한 부분이 툭 하고 떨어져 나간 거죠.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쭉 보면은 아예 참여하지 않아 버리면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껴 들어가가지고 우리 입장을 설명을 해야지. 그래서 아까 이동희가 들어간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연해주 쪽에서는 진짜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는 애초에 그 상해 쪽에서 사실 그 연해주 애들을 포섭하지 못하면 자기들도 정통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 자체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뒤에 분열과 이런 것들을 거기서 되게 악수를 뒀다고 생각하고 그 참 안 좋네요. 봐봐요 선생님 다 분열로 본다니까요. 뭐랄까 저는 이제 연해주 쪽과의 관계를 어떻게 상정할 것이냐에 있어서 상해 쪽의 인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벌어지게 있었던 그 독립운동들의 활동이라는 게 무장투쟁에 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더구나 사회주의 성격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시 상임정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인식으로 어떻게 봤으며 저는 소비에트 체제를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통합 논의 이후에 안청학에서 뭘 얘기하냐면 위헌제로 개조를 하면 안 된다. 그건 소비에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저거는 의회의 기능으로 계속 낮추는 거죠.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입장들은 분명히 이거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 이런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기관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냐에 있어서 거참. 사회주의자들 내지는 연해주 쪽에 대한 어느 정도 정치적 배제라고는 입장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생각났네요. 우리나라의 진보 정당들이 생각이 났어요. 딱 이런 식이거든요. 서로 붙었다, 통합했다, 분열됐다 하는 양상이 대자부. 정말 딱 이러거든요. 거참. 요새는 보수도.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정치는 분열하고 통합하고. 네. 진보만의 문제는 아니다. 뒤통수 치고 누구는 또 배신자 욕하고 그러다 다시 합치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아마 요 뒤통수의 과정을 뒤통수가 아니라 보시는 연구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근데 제가 이게 이쪽 관련해서 찾지를 못했어요. 논문들이나 그다음에 이 책들을 많이 참고를 하긴 했는데 좀 명쾌하지가 않더라고 설명들이. 아직 연구를 좀 해야겠네요. 사실은 저희 언급은 이제 잘 안 아시고 계시지만 이승만 문제도 있던 거잖아요. 이승만 문제도 있죠. 대통령 문제. 네. 그리고 한성정부와는 네. 그대로 가져올 수 없었던 뭐 그런 맥락들도 있던 건데. 이승만이 자기 대통령 하기 또 계속 우기거든요. 에이, 정말. 국무총리 하셔야 된다는데 계속 대통령이라고. 표면상은 네. 그것 때문에 직제를 그대로 쓸 수 그렇죠. 없다라는 건 근데 사실은 한성 정부안이 대통령제 아니었어요? 집정관 총재제였어요. 어쨌든 네. 그거를 번역하면 프레지던트로. 참고로 이승만 회차를 봤는데요. 40화랑 41화예요. 참고하세요. 언급 안 하기로 했는데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3부에서도 계속 등장해요. 이승만 특집인지 임시정부 특집인지 어쨌든 임시정부 특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외 독립운동 세력이 완벽한 통합이라고 이제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통합정부라고 부를 만한 정도죠. 네. 네. 뭐냐면은 미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에 시기는 상해 임시정부, 뒤 시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면 뒤에 국민의회는 뭘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명칭이 바뀐 거죠. 대한민국 아. 임시정부라는 명칭을 정해요. 네. 그때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이름을 갖추게 되는 거죠. 아니 노령에 있는 노령. 그 새로 생긴 쪽은 그냥 따로 그냥 따로. 그러니까 음.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당시를 여러 군데서 정부들이 막 수립되고 있고 약간 난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정부들이 추추전국, 수립되- 예. 전국 치룡. 네, 수립되고 있었고 그것이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화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렇겠죠. 평화롭게 통합할 거면 음. 춘추전국 때 왜 전쟁을 해요? 다 두 문학 밑에 다 모이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입장 차가 분명히 존재했고 그런 거에 의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대한국민은 떨어져 나간 거죠. 두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찌 도래했다. 보면 색깔이 다른 두 개의 네. 구심체가 생겼다라고 네.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고려공산당, 상해파 고려공산당, 이르크추파 이르크추크. 이르크추크. 이크루츠. 여러분 이제 헷갈릴 거예요. 네, 저의 주문입니다. 이르크추파 고려공산당의 분화원인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네. 대한국민의회를 또 하나의 구심점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한인사회당이 많이 상해 쪽으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그쪽에 세력을 갖추고 있고 곧 시베리아 내전이 격화되면서 이제 계속 4월 참변도 일어나고 대한국민의회도 자기들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 위치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땅을 뺏겼다 그래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구심점으로서는 역시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당시에 어쨌든 그들이 말했던 대로 피해를 입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사실 모양새는 어찌됐든 간에 네. 한인사회당 쪽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다 이 갖췄네요. 상해 임시정부가 좌우파. 형태상으로 완벽하진 않더라도 뭔가 통합이 된 듯한 그 구색을 갖췄어요. 구색을. 모양색은 갖췄어요. 그렇죠. 모양새는. 좌우파 통합 그리고 정부라고 얘기하죠. 기존에 있던 그 연해주 쪽 그쪽은 그냥 독자 노선의 느낌이 돼버린 거고. 그쵸. 소수가 됐던 느낌이 좀 있어요. 예. 형태상으로는 어쨌든 네. 통합이라는 말을 앞에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뭔가 왁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뭔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네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상해 임시정부는 이제 극도의 혼란의 시기가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쨌든 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다음 이야기에 비하면 우여곡절도 아니고 그렇죠. 이 정도면은 뭐 통합하다 보면 이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지. 이럴 수 있지. 좀 싸울 수도 있고 이럴 수 큰일 있지. 하다 보면 뭐. 큰일 하다 큰일 하다 보면 뭐 보면 죽방도 뭐. 날릴 수 있고 또 뭐 코피도 좀 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만들었다. 되었으니까. 네. 다음 주 여러분 이제 정치사 많이들 좋아하세요. 권력 비와 다툼 뭐 이런 거. 홍시 선생 전공 아닙니까? 아니. 홍 선생님이 이제 되게 좋아하실 것 피를 같은데. 봐야 돼요. 아, 저 선생님. 평화주의자. 다행인 건 피까지 자주 안 보면 보긴 보는데 아, 보긴 역시 보는데. 정근대랑 다르군요.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독립운동의 대의가 있기 때문에 아. 서로 막 수칠 수는 없는 거죠. 예. 몇 개 이제 몇 개 있죠. 몇 큰 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그 개혁 논의도 이제 많이 일어나죠. 통합 민시정부의 내부의 권력 다툼 및 개혁 논의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